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우리 이미 전 시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독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 이유가 수식부 때문에라고 얘기했지요. 영어의 수식부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관계사 수식부, 분사구 수식부, 그리고 전치사구 수식부,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계사 수식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그 관계사의 생략에 관련된 것을 이제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대명사의 생략이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문법적으로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독해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으면은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수식부다라고 하는 걸 이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나타나면 별 어려운 부분은 없겠지만 말이지요. 이놈의 이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수식부인지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수식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관련된 그런 독해 이론을 다뤄내야만 우리가 좀 더 매끄러운 독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생략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사의 생략,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가 모두 몇 가지가 있냐면요,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5가지가요, 크게는 2가지로 또 분류가 되지요. 하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또 하나는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의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주격 관계대명사만이 생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동사의 목적격 관계사는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하죠. 자, 두 번째로요,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역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2가지를 얘기합니다. 동사 다음도 목적어 자리고요, 전치사 다음도 목적어 자리예요. 이 영어의 목적어는 이렇게 2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사의 목적격 관계사든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사든 이 생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목적격 관계사는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격 관계사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 일단 제가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주격 관계대명사만은 생략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격 관계사가 있고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올 때에 한해서 어디까지 주격 관계대명사만은 생략을 못하고요, 비동사까지 같이 생략을 한다는 전제하에선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주격 보어로 쓰이는 주격 관계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주격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주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주어 말고 주격 보어 자리도 사실은 주어와 같은 주격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로 쓰이는 주격 관계사는 생략을 못하게 돼 있지만 주격 보어로 쓰이는 주격 관계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이따가 영작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here is, 여기에 뭐뭇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이지요. 그 다음 there is, 뭐뭇이 있다, 이런 표현이지요. 또는 it is, 이렇게 here is, there is, it is,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문장 속에서의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격 관계사는 그렇게 심각한 부분이 아닌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원칙적으로는 생략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단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주격 관계사 다음에 비동사가 나올 때 얘까지 같이 생략을 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요거를 조심해야 될 텐데 주격 보어로 즉 주어로가 아니라 주격 보어로 쓰이는 주격 관계사는 생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here is, there is, it is 속에서는 주격 관계사라도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요 정도를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크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들인데요. 여기에 대한 연습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건너가 보죠. 자, 여러분. 이제 영작을 통해서 관계대명사의 영작 방법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고요. 그리고 생략되는 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죠?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수식부라는 걸 쉽게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지만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버리면은요. 이 속에 과연 수식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있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수식부인지를 파악해낼 줄 알아야만 정확한 독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지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친근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놀라게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한번 옮겨봅시다. 여러분, 자, 주어가 뭐지요? 사람들이지요. 그 다음 수어가 뭐지요? 나를 놀라게 할 수 있다. 이게 수어입니다. 수식부 있지요. 어디서부터? 그래요. 내가 친근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주어를 수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수식부는 당연히 주어와 함께 주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뭐가 길어지겠어요? 주어가 길어지고요. 수로 동사가 늦게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했죠. 자, 뭐가 선행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수식 받는 말이 늘 선행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행사를 먼저 써봅시다. 자, people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나오기 위해서 얘가 이 속에 들어간다 그랬죠. 어떻게 들어가죠? 주어로 들어가면 주격 관계사, 그죠? 목적으로 들어가면 목적격 관계사, 소유격으로 들어가면 소유격 관계사라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내가 친근하게 알고 있대. 누구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갔지요. 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사 후에 목적격 whom을 쓸 수가 있겠고요. 얘는 목적격 관계사니까 따로 뭐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주어 동사가 따라온다 그랬죠. 주어가 뭐예요? 내가 I. 동사가 뭐예요? 알고 있다 know지요. 그 다음 친근하게 intimatel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 이제 주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동사 나를 놀라게 할 수 있다. can surprise me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자, can을 일단 can만 써보겠습니다. can surprise me. 자, 이제 문제가 어떤 경우에 이제 발생이 되냐면은요, 여러분, 요거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때 whom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동사의 목적격 관계사든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사든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생략이 가능해요. 무조건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물론 여기에서는 know라는 동사의 목적격 관계사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을 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수식부라는 걸 파악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좀 보십시다. 문장이 전개가 됩니다. 문장이 전개가 되다가 마침표로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서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다시 문장이 진행이 되다가 마침표로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서부터 새로운 주어 동사가 다시 시작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요, 반드시 이 새로운 주어 동사 앞을 끊으세요. 그러시고 여기에는 뭔가가 생략돼 있구나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생략돼 있느냐를 어떻게 찾아내느냐면요, 여기 좀 보세요.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여기에 생략이 돼 있다면 요 부분이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면 여기는 문장이 반드시 불완전하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people, I know에서 문장이 people 시작이 되다가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오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뭐가 생략됐느냐? 여기 좀 보세요. I know intimately. 내가 친근하게 알고 있다. 누구를 알고 있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문장이 이 부분이 불완전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걸 파악이 되면 여기에는 100% 백발백중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관계대명사가 안 보이더라도 수식부라는 것을 파악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람들, 수식부한 사람들, 내가 친근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수식부 처리를 하란 얘기입니다. 내가 친근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can surprise me, 나를 놀라게 할 수 있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이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장이 전개되다가 마침표로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서부터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올 때 그 주어 동사 앞을 끊으시고 여기에 뭔가 생략됐는지를 빨리 캐치하는 방법. 요 다음에 문장이 불완전하다면 여긴 100%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곳이니까 수식부로서 요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칠판이 잘 지워지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아까 저쪽으로 다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동사의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되는 걸 지금 영작을 통해서 하나 봤고요. 이번에는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는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사를 사용한 영작 방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물건들을 넣을 상자를 필요로 한다. 얘를 영어로 한번 옮겨보세요. 얘를 영어로 옮겨봅시다. 주어 수로 뭐지요? 나는 필요로 한다. 무엇을? 목적어까지 잡아야 되겠네요. 상자를 필요로 한다. 수식부 있습니까? 그렇죠. 있지요. 어떤 상자예요? 물건들을 넣을 상자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식부니까 이 부분이 관계대명사로 나오겠죠. 뭐가 선행사가 돼요? 요 상자가 선행사가 돼서 선행사까지 한번 써봅시다. I need a box. 상자 박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선행사 썼으니까 얘가 이제 이 속에 들어가지요. 어떻게 들어가나 잘 보세요. 물건들을 넣을 거래요. 누가? 상자가 넣어요? 아니지요. 물건들을 넣을 건 누구예요? 내가지요. 주어 I가 생략은 돼 있지만 여긴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자는 여기서 주어로 못 들어가네요. I가 따로 있으니까 말이지요. 그 다음 내가 넣을 거래요. 무엇을? 물건들을 넣을 거예요. 목적어가 여기 잡히죠. 그러니까 이 상자가 이 속에 목적어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상자를 이렇게 못 들어가지요. 그럼 목적격 관계사도 못 나와요. 주격 관계사도 못 나오고. 그러면 이제 소유격 관계사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상자의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서? 아니지요. 그것도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분명히 얘가 이 속에 들어가면서 관계대명사의 격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여기에서 주어로도 못 들어가고 목적어로도 못 들어가고 소유격으로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요. 자, 요 부분을 그래서 말이지요. 요 부분을 제가 따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건들을 넣을 거래요. 누가? 내가 넣을 거지요. I will put things. 자, 물건들을 한 요 정도로 한번 써봅시다. things. 내가 물건들을 넣을 거예요. 자, 이제 상자를 요 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한번 끌어내 봅시다. 어디에다 넣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그 상자에다가 넣겠다 해서 동사를 꾸미면서 들어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상자가 이 속에 들어갈 때요, 혼자는 그냥 못 들어가고 동사를 꾸미면서 들어가요. 상자에다가 넣겠다란 얘기지요. 상자에다가 넣겠다란 얘기니까 동사를 꾸미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동사를 꾸며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사 또는 부사구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상자, 이거는 명사니까 box, 명사니까 명사를 부사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이 앞에 전치사를 쓰게 돼 있지요. 그래서 in the box 이렇게 되겠습니다. in the box가 되겠네요. in the box.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자가 들어갈 때 주어로도 못 들어가고 목적어나 소유격으로도 못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상자 속에다가 넣겠다 해서 동사를 꾸미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상자가 혼자 못 들어가고 전치사와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 즉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사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in which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in which 이렇게 나옵니다.
which의 목적격도 which니까요. 그래서 in which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I will put things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언제가 문제가 되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으면은요, 아, 여기서부터 우리는 수식부구나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사는 생략할 수가 있지요. 이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치사는 여기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원래 있던 저 뒤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입니다. I need a box. 자, 마침표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중간에 또 새로운 조동사 나오지요. 이럴 때는 이 앞을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생략됐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랬지요. 자, 뭐가 생략됐는지 그 다음에 문장의 완전성 여부를 따져보세요. 내가 물건들을 넣겠다. 어디에다 넣을 건지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문장이 불완전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 여기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구나. 고로 관계대명사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수식부 처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상자를 필요로 한다. 어떤 상자? 수식부한 상자. 물건들을 넣을 상자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제가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사가 나오는, 즉 in which가 나오는 그 경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영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 부분을 좀 지우고서 연습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어떤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자, 나는 휴식을 취할 그늘을 찾고 있었다. 예,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것을 쓸 펜이 필요하다. 얘도 한번 영어로 옮겨봅시다. 자, 주어 수로 뭐지요? 나는 휴식을 취할 그늘을 찾고 있었다 해서 나는 찾고 있었다. 주어 수로죠. 무엇을? 목적어까지 잡읍시다. 그늘을 찾고 있었다. 나머진 수식부겠죠. 어떤 그늘이에요? 휴식을 취할 그늘 이렇게 되네요. 그죠? 선행사가 그늘이 됩니다. 그늘까지 씁시다. 나는 찾고 있었다. I was looking for 뭐뭐를 찾다지요. 그늘이란 말이 뭐지요? A shade. shade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나머지 관계대명사로 처리될 부분인데 관계대명사 나오기 위해서 얘가 이 속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휴식을 취할 거래요. 누가? 그늘이 주어로 들어가요? 아니죠. 내가 휴식을 취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늘은 여기서 주어로 못 들어갑니다. 내가 취할 거예요. 무엇을? 휴식을 취할 거죠. 휴식을. 목적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목적어로도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그늘이 이렇게 소유격으로 들어갑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럴 때는 즉 주어, 목적어, 소유격 어느 거로도 못 들어갈 때는요. 아, 얘는 동사를 꾸며주는, 다시 얘기해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구로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내가 휴식을 취할 거예요. 어디에서 취할 거예요? 그늘 안에서, 그늘 속에서 취할 거다 해서 동사를 꾸미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구와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늘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치사를 뭘 쓸까요? 그늘 영역 안에서 휴식을 취하겠다는 얘기니까 in which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in which. 나머지 뭐예요? 내가 휴식을 취할 거다. I, would take a rest 이렇게 되겠죠. 자,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때 in which, 이때 which가 생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사니까요. 생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in은 어디로 가요? 원래 있던 저 뒤, 원래 있던 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요. 그래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 이제 아시죠? 자, shade 다음에 문장이 끝납니까? 마침표로 안 끝나죠. 그런데 중간에 새로운 주어 동사 나오니까 아, 여기를 끊어라 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여기에 뭔가 생략됐구나. 그 생략 여부는
요 다음에 문장의 완전성을 따져봐야지요. 전치사 in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없으니까 문장이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군. 고로 요 부분은 수식부 처리해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늘을 찾고 있었다. 수식부한 그늘. 이렇게 말이지요. 자, 두 번째, 나는 그것을 쓸 펜이 필요하다.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주어수로 뭐예요? 나는 필요하다. 무엇을 필요로 해요? 펜을 필요로 하는 거죠. 목적어까지 잡았습니다. 그 다음 수식부 있지요. 어떤 펜이에요? 그것을 쓸 펜이지요. 그래요. 자, 선행사까지 씁시다. I need a pen 이러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얘가 이제 이 속에 들어가지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것을 쓸 거래. 누가? 내가 쓸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따로 있으니까 이 펜이 주어로 못 들어가지요. 내가 쓸 거예요. 무엇을? 그것을. 목적어도 있으니까 얘는 또 목적어로도 못 들어가네요. 그렇다고 펜의 이렇게도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쓸 거예요. 뭘 가지고 쓸 거예요? 그 펜을 가지고 쓸 거다 해서 동사를 꾸미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구, 부사구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자, 이때 전치사 뭘 쓸까요? 펜을 가지고 쓴다는 얘기니까 도구에 with가 좋겠죠. 그래서 with which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들도요. 다양한 전치사들이 다 쓰이지요. 이 전치사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얘가 이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즉 어떤 의미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뭐 in이 올 수도 있고 with가 올 수도 있고 on이 올 수도 있고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with which 그 다음 나머지 뭘까요? 내가 그것을 쓸 거지요. I will write i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which 생략할 수 있죠. 전치사의 목적격이니까. 그리고 전치사는 그러면 원래 있던 저 뒤로 돌아가겠고요. 그지요? 예, 이렇게 됩니다. 문장이 pen 다음에 마침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여기가 끊어지고요. 여기에 뭔가 생략됐구나. 문장의 완전성 with 다음에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불완전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곳, 고로 수식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나는 펜을 필요로 한다. 그것을 쓸 펜.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거, 특히 동사의 목적격 관계사,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되는 거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장이 전개되다가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새로운 주어 동사 나올 때 그때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 새로운 주어 동사 앞을 끊으시고요. 거기에 뭔가 생략됐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곳이라는 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치사를 사용한 영작 방법, 즉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사가 나오는 영작 방법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주격 관계사가 생략되는 경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우고요. 예. 여러분, 주격 관계대명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아니죠. 원칙적으로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못하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는 몇 가지 예들이 있다면 자, 그것이 뭐였습니까? 예, 이쪽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여러분? 예.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가 나올 때 얘까지 생략한다는 전제로서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영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눈으로 덮여 있는 저 산은 뭐 킬리만자로이다. 영어로 옮겨보세요. 주어수로 뭡니까? 저 산은. 수로가 뭡니까? 킬리만자로이다지요. 어떤 산이에요? 나머지 수식부지요. 눈으로 덮여있는 저 산. 선행사가 되겠네요. 자, 선행사 that mountain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 속에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요? 눈으로 덮여있대. 무엇이? 저 산이 이렇게 주어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사 뭐가 나옵니까? which가 나오고요. 얘는 주격 관계사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동사가 따라오겠죠. 동사가 뭐예요? 덮여 있는 거죠. 덮은 게 아니라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수동형 BPP is covered with
be covered with snow 이렇게 되죠. 이것이 어떻다? 킬리만자로이다. is Kilimanjaro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보이면은요, 아, 얘 수식부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얘만 이렇게?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B동사가 나오네요. B동사가 나와서 얘까지는 생략을 할 때 같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돼요? 결론적으로 covered with snow도 수식부지요. 어떤 수식부예요? BPP. 과거 분사로 그냥 남아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전 시간에도 공부했던 문장의 수식부 세 가지, 관계사 수식부, 분사구 수식부, 전치사구 수식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사구 수식부로 결론은 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아질 부분은 이제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저는요 is는 냅두고 싶어요. which만 생략하고 싶어요. 그럴 방법 없어요? 있긴 있죠. which만 생략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is는 이때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죠. 뭘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관계사 수식부가 분사구 수식부로 전환하면서는 가능해지니까 결국 이때는 is를 비동사를 분사, 현재 분사로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분사구 수식부가 되니까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주격 관계사도 물론 생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is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격 관계사만은 생략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격 관계사 다음에 비동사가 나올 때 같이 생략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또 다른 예가 있었지요. 어떤 거였습니까? 자, 저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주격 보어로 쓰이는 주격 관계대명사래요. 얘가 뭔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작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세상에 있는 유일한 보석이다. 자, 얘를 한번 영어로 옮겨봅시다. 주어수로 뭐예요? 이것은 유일한 보석이다까지 한번 잡아봅시다. 어떤 보석이에요? 수식부 세상에 있는 보석이죠. 유일한 보석이죠. 자, 그래서 얘가 수식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행사까지 씁시다. 보석, this is the only, 유일한 jewel이죠. jewel, 보석입니다. 자, 선행사까지 썼습니다. 이제 관계대명사 나오기 위해서 얘가 이 속에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요? 세상에 있대요. 무엇이? 그 보석이 주어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조심하세요. 이 부분만 따로 한번 써봅시다. 그 보석을 이 속에 집어넣고 이 부분을 따로 써봐요. 그 보석이 세상에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어디에 있다 할 때 there is, there are 이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there is the jewel in the world 이렇게 되겠죠. 세상에 그 보석이 있다. 이렇게 쓰여질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잘 보세요. 보석이 이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아까 그 보석이 세상에 있다. 우리말에서는 주어로 들어갑니다. 그 보석이 세상에 있다. 이렇게 주어로 들어가는데 이걸 영어로 쓰다 보니까요. 이 보석이 주어 자리에 있지 않고 대어 다음에 주격 보어 자리, 즉 비동사 다음 주격 보어 자리에 오네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주격 보어란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주격 보어도 주격은 주격이니까 얘가 which로 들어갑니다. 주격 which. 자,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나 여기선 동사가 따라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따라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there is in the world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which가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주어로 쓰이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주격 보어였던 주격 관계사라는 거죠. 이러한 주격 관계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언제? 주격 보어로 쓰이는 주격 관계사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이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This is the only jewel. 다음에 마침표로 문장이 끝나요? 역시 안 끝나지요. 그런데 새로이 중간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오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뭐가 생략됐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생략됐느냐는 그 다음에 문장의 완전성을 따져봐요. There is in the world. 세상에 있다. 무엇이 있는지 요게 빠져있죠. 그죠? 문장 불완전하니까 여긴 또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구나. 고로 요 부분을 수식부 처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보석이다. 어떤 보석? 수식부한 보석. 이렇게 말이죠. 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해서 그렇게 좀 낯선 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또 있었죠, 여러분? 예. 다섯 번째, here is 또는 there is 또는 it is 속에 나오는 주격 관계사, 이거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이 here is 또는 there is, it is로 시작될 때 그 중간에 나오는 주격 관계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영어로 또 한번 옮겨볼까요? 이쪽으로 갑니다. 자, 당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다. 자, 이거를 한번 영어로 옮겨봅시다. 주어 수로 뭐예요? 사람이 있다죠. 그죠? 어떤 사람? 수식보. 당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죠? 선행사가 사람입니다. 선행사까지 써야 되겠죠. 사람이 있다 할 때 우리 there is there라 이 표현 쓰면 되겠죠. 그래서 there is a man, 사람이 있습니다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나오기 위해서 얘가 이 속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당신을 보기를 원하는데 누가? 그 사람이 이렇게 주어로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주격관계사 후고요. 그 다음 동사 나와야죠. 동사 뭐예요? 원한다지요. 뭘 원해? wants to see you. 당신을 보기를 원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의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 있느냐? 다른 경우라면 생략을 못해요. 하지만 이 문장은 there is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얘만은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게 왜 그렇죠? 원래 주격 관계사는 생략을 못하는데 말이죠. there is로 시작한다고 해서 얘만 생략할 수 있다는 건 또 그건 무슨 경우입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there is there라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 뭐뭇이 있다. 이 정도의 어떤 그 유도부사라고 하죠. 별 의미는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there is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를 빼버려 보세요. 그럼 나머지 어떤 문장이 됩니까? 후가 생략된 상태에서 a man wants to see you. 어떤 사람이 당신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후가 없다 하더라도요. 원래 there is는 원래 별 의미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there is도 없다고 가정하고 후도 없다고 보더라도 나머지 가지고 완전한 문장이 되거든요. 즉 어떤 사람이 당신을 보기를 원한다나 아니면 당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나 결국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후가 생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there is까지 생략하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there is는 원래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다. There is a man wants to see you.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것들을 영작을 통해서 들여다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문장이 전개됩니다. 마침표로 중간에 끝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들이지요. 이럴 때는 반드시 새로운 주어 동사 앞을 끊으라고 그랬고 여기에 뭔가 생략됐구나라는 걸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거를 따져보는 여부가 뭐였습니까? 요 부분의 문장의 완전성 여부를 확인해봐라. 문장이 만약에 불완전하다 싶으면 여기에는 100%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곳이니까 설사 관계대명사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수식부로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특별히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사 in which, on which, with which 이런 관계사가 나오는 영작 방법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는 그럼 잠시 후에 여기에 관련된 독해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것들을 영작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또 그것을 독해에서 잘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독해상에서 대단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앞에서 익힌 이론을 적용하여 다음을 해석하라라고 그랬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e get our happiness 끊죠. just as 접속사입니다. 그 앞에 끊습니다. The bee gets honey. The bee does not find honey 끊습니다. ready made. It must work hard for all 다음에 끊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It gathers. 여러분 다시 보세요. It must work hard for all 다음에 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ll 다음에 문장이 끝나지 않지요. 그런데 중간에 it gathers 그것은 모은다라는 주어 동사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all 다음에 뭔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봅니다. It can only obtain a little from each flower 다음에 또 끊습니다. 왜냐하면 flower 다음에 문장이 안 끝났는데 또 it beges라는 주어 동사가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flower 다음에도 뭔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죠. We do not get happiness ready made. 자, ready made 앞에 끊어도 좋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We get our happiness. 우리는 행복을 얻습니다. Just as 마치 뭐뭐처럼 이런 얘기죠. The bee gets honey. bee 벌이지요. 벌이 꿀을 얻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행복을 얻는다. 그러면 그다음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럼 벌이 꿀을 어떻게 얻는지 왜 또 인간의 행복을 얻는 게 거기에 비유가 됐는지 아마도 그 벌이 꿀을 얻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이 제시가 될 거예요. 자, the bee does not find honey. 벌은요 꿀을 찾지는 않는답니다. 어떤 꿀을? 수식부입니다. ready made. made pp죠. 과거 분사 수식어예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꿀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It must work hard for all. it은 벌을 받았지요. 벌은 for all. 모든 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대요. 자, 여기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It must work hard for all 다음에 끊었지요. 왜냐하면 문장이 안 끝났는데 주어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생략됐다. 자, 그것은 모은다. 뭘 모으는지 목조가 빠져 있지요. 문장이 불완전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뭐라는 거? 수식부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수식부. 그래서 얘를 수식하는 거겠지요. 다시. 벌은요 모든 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대요. 어떤 모든 꿀이에요? 그 벌이 모으는 모든 꿀을 위해서, 수식부한 모든 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It can only obtain a little from each flower. 그 벌은요 각각의 꽃으로부터 a little, 약간의 꿀을 obtain, 얻다란 동사입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flower 다음에 문장이 안 끝났는데 중간에 it beges라는 주어 동사가 또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기를 또 끊어야 됩니다. 뭐가 생략됐느냐? it beges, 그것은 방문한다. 어딜 방문하는지 역시 목조가 빠져 있어요. 문장 불완전하니까 역시 수식부구나. 이렇게 해서 flower를 수식한다는 얘기지요. 다시 봅니다. 벌은요 단지 약간의 꿀을 얻을 수 있습니다. From each flower. 각각의 꽃으로부터. 근데 그 꽃은 어떤 꽃이냐? 수식부한 꽃. 그 벌이 방문하는 각각의 꽃. 즉, 그 벌이 찾아드는 각각의 꽃으로부터 단지 약간의 꿀들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we do not get happiness. 우리는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ready made. 이미 만들어진 행복을 얻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이렇게 벌들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행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아마 다음에 따라올 거예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문장이 전개되다가 끝나지 않았는데 새로이 주어 동사가 나타날 때 이것을 들여다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독해를 할 때는요,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독해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어떤 단어의 어떤 어휘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더 연습을 한번 더 해보겠는데요. We do not get happiness. 우리는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복? made가 pp라고 그랬지요. 과거 분사, 그러니까 수식어예요. 이미 만들어진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얘를 다시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얘는 pp지요. pp는 늘 뭐와 어울리게 돼 있어요? bpp 이렇게 어울리게 돼 있는 거니까 이 앞에 비동사가 생략됐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동사 앞에 이 비동사에 대한 주어도 생략됐다는 걸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바로 주어가 생략돼 있으니까 주격관계사 which를 끌어내면 되겠지요. 선행사가 happiness, 사물로 봐서요. which로 끌어내면 되고 그 다음 비동사 is가 되겠죠. which is, 그 다음 ready made 이렇게 하면 관계사 수식부로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요. 자, ready made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하나 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건너가 볼까요, 여러분?
자, I had stepped into a new life.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문장을 완전히 제가 여기에 옮겨 놓았기 때문에 여기 이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I had stepped into a new life. step into라는 말은 어디로 들어서다 해서 뭐뭐를 시작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Between the man I had been and that which I now became, there was a very notable difference. notable, 주목할 만한, 괄목할 만한 이런 얘기인데 자, 첫 번째 문장, 나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섰다. 즉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와야 되겠어요? 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단언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들어가 줘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between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between이 뜨면은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상관구문이라는 걸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전 시간에 병렬구조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지요. 거기에서 상관구문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between A and B 이런 얘기지요. A와 B 사이에 이런 얘기인데 결국 and 다음에 B라는 문장 구조는 이 앞에 A라는 문장 구조와 반드시 문장 구조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병렬 구조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etween이 나오면 우리는 빨리 and부터 빨리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A가 됩니까? 요 부분이 A가 되지요. 그리고 뭐가 B가 됩니까? That which I now became. 요 부분이 B가 될 텐데요. 그럼 이 A와 B의 문장 구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잘 보세요. between the man 다음에 문장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죠. 안 끝나는데 여기에서 새로이 주어 동사가 또 나타나네요. 아, 그럼 여기에 뭔가 생략됐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had been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아, 요 부분은 수식부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뭘 수식한? the man을 수식한 그렇지요? 그러면 요 A 부분이 바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and 다음에 B 부분도 요 구조와 같은 구조가 돼요. 다시 얘기해서 선행사 있고 관계대명사 있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수식부가 나오지요. 고로 여기 뭡니까? that which에서 관계사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that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선행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which I now became이 뭘 수식한 거예요? that을 수식했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that은 지시대명사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앞에 the man을 받은 that이 돼요. 자, the man, that. 관계사, 관계사. 같은 문장 구조죠.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섰다. A와 B 사이에는 there was a very notable difference. 매우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단언을 한 겁니다. 그럼 A와 B가 뭐냐? The man,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I had been. 조심할 거는요. 여기서 시제를 좀 조심해야 돼요. 이 became은 과거고 had been은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now가 있음으로 해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현재로 해석한다면 이 부분은 그 이전, 요거보다 그 이전 시제를 의미한다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A와 B 사이에 사람. 어떤 사람이야? 내가 뭐뭐이었던 사람이죠. 내가 과거에 뭐뭐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그리고 또 that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which I now became 이제 내가 된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의 나의 사람됨을 얘기해요. 요 두 번째 거는 지금의 내가 된 사람. 이 얘기는 지금의 나의 사람됨.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 이전에 과거의 나의 사람됨 이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에 과거의 나의 사람됨과 지금의 나의 사람됨 사이에는 매우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고 단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조심할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이럴 때 이 부분을 수식부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 더 병렬구조 between A and B를 가지고 이 A와 B를 의미적으로 잘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더불어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를 우리는 들여다봤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복 복습을 권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씹히네요. 자, 잠시 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제5강으로 건너가겠습니다. 5강에서는요, 수식부의 후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것이 또 독해에서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는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가요 이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그리고 문장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수식부 때문이라는 걸 살펴본 적들이 있었지요. 관계사 수식부, 분사구 수식부, 전치사구 수식부 이렇게 말이지요. 그런데 이 수식부의 후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후치라고 하는 것은 이 수식부를 뒤로 돌려 뺀다는 얘기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주어, 그 다음 동사, 그 다음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전개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주어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지요? 주어가 있고 이 주어가 뭘 동반할 때 수식부를 동반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문장이 길어지겠지요. 그래서 뭐가? 동사가 늦게 나타나게 되는 꼴이 될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 문장에서의 이 주어 부분은요. 이 주어 부분은 사람에 비유하자면 머리와 다른 바가 없어요. 머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어가 길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머리통은 이만하고 수로는 짧겠지요. 수로, 몸뚱아리는 요따만한 얘기지요. 예, 이런 사람 턱 건드려 보세요. 발라당 하고 나자빠질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이 안정감이 없듯이요. 이렇게 주어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면은 문장이 안정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수식부를 어디로? 예, 요 수식부를 말이지요. 요 수식부를 문장 뒤로 뺄 수가 있어요. 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관계대명사가 이쪽에 오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자, 보세요. 주어, 그 다음 수식부, 그 다음 동사, 이 다음에 여기 또 어떤 명사가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수식부가 문장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뒤로 빠졌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여기 오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저 앞에 있는 바로 얘지요. 저 주어라는 걸, 얘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또 구별하는 방법도 우리가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가지고 한번 영어로 옮겨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말이죠. 하나 더 얘기합시다. 이번엔 목적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어가 길어질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가 수식부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역시 길어지겠지요. 그러다가 수식부가 끝나고 그 다음 문장이 또 마저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목적어 부분은요, 문장의 어떤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되지요. 그럼 중간 부분이 이렇게 길어진다라는 얘기는 사람에 비유하자면 사람의 이 몸뚱아리가 중간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이 길다는 얘기는 몸뚱아리가 이렇다는 얘기지요. 역시 이런 사람도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역시 이 문장의 안정감, 어떤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때 이 수식부를 역시 어디로? 이 뒤로 또 빼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후치인데 조심할 것은 이 후치됐을 때 그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무엇이냐? 바로 앞에 있는 명사냐? 아니면 저만치 떨어져 있는 명사냐?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작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정복자다. 얘를 영어로 옮길 때 주어, 수로 찾습니다. 주어가 뭐지요? 사람이. 수로가 뭐지요? 가장 훌륭한 정복자다. 어떤 사람? 자신을 정복한 사람. 그지요? 선행사가 뭐예요? 사람이지요. A man.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얘가 이 속에 들어가지요. 어떻게 들어가요? 자신을 정복했대. 누가? 그 사람이. 주어로 들어가니까 주격관계사 후지요. 그 다음 동사 따라와야죠. 정복한 거예요. conquer라는 동사를 쓰지요. 어떤 사람이 현재 가장 훌륭한 정복자이려면 그 단서가 미리 뭐예요? 자신을 정복해 놔야 된다는 단서가 있으니까 이때 정복했다라는 말을 현재 완료형으로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have pp has conquere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자신을 himself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식부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가장 훌륭한 정복자다. is the great conqueror 이렇게 되겠죠. 다시 A man who has conquered himself
is the great conqueror.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놔도 사실 문장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금 뭐가 길어지고 있어요? is에 대해서 주어가 길어지고 있죠. 왜? 수식부 때문에 주어가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문장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Who has conquered himself? 이 부분이 어디로? 이 conqueror 뒤 이 부분으로 후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나오게 됩니까? A man is 이렇게 나오지요. A man is the great conqueror. 그 다음 who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후의 선행사가 conqueror라고 잡으면 큰일 납니다. 이땐 컨커러가 아니라 이거의 선행사가 얘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찾아내는 방법이 저건지 아니면 이건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그건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요 부분이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정복자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정복자인지 이 사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정복한 사람 이런 단서가 붙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후의 선행사를 찾아내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앞까지 해석을 해보았을 때 여기 명사가 이렇게 잡히지요. 어맨도 잡히고 컨커러도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았을 때 이 두 개의 명사 중에서 어느 게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명사인지를 찾아내시면 돼요. 얘가 만약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명사다. 그러면 얘가 선행사가 될 거고 아니면 얘가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명사다 하면 얘가 선행사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봐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정복자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정복자인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좀 드시죠. 그러면 후의 선행사를 얘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후치가 되면은 그만큼 복잡해지기는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위대한 대통령이 될 한 소년이 한국에서 태어났다. 자, 주어수로 뭐지요? 한 소년이. 수로가 뭐지요? 한국에서 태어났다. 어떤 소년이에요? 위대한 대통령이 될 한 소년이죠. 선행사가 a boy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가 이제 이 속에 들어가겠죠. 어떻게 들어가요? 위대한 대통령이 될 거래. 누가? 한 소년이. 주어로 들어가니까 주격관계사 후지요. 그 다음 될 거니까 will인데 태어났다. 이게 과거 시제로 써야 되니까 시제 일치에 의해서 will을 would로 쓰겠습니다. would become a great president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수식부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다 was born in Korea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역시 이때 후만을 어떻게 뒤로 뺄 수가 있어요. 어디 뒤에? 코리아 뒤로 말이지요. 그래서 a boy was born in Korea who would become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여러분 이때 후의 선행사가 당연히 코리아가 아니라는 건 알죠. 왜? 후는 사람일 때 쓰는 거니까 이때의 선행사는 a boy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치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수식부만 뒤로 후치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말이죠. 어떤 방법도 있냐면요. 이 수식부가 수식해주던 이 선행사까지 몽땅 얘네들을 몽땅 다 뒤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문장이 돼버려요? was born in Korea 이렇게 되죠. 그 다음 a boy who 이렇게 나옵니다. a boy who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선생님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was에 대한 주어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주어 자리는 유도부사 대어를 채워 넣어서 그냥 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there was born in Korea a boy who 이런 문장이 또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후치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책에 나오는 그런 독해들을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갈까요? 자, 여러분 다음을 해석하시오에서 A silence fell suddenly between us 끊습니다. Which I somehow expected to be unbroken. 여러분 which의 선행사가 us 사람일 수는 없죠. which는 사물이나 동물일 때 쓰는 거니까 그러면 which의 선행사가 us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앞에 사물로 취급할 만한 게 뭐밖에 없어요? silence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어요? A silence
which I somehow expect to be unbroken fell certainly between us. 원래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그 수식부 which만 뒤로 뺀 경우예요. 자, 해석해 볼까요? A silence, 침묵이 fell certainly between us. 우리들 사이에 갑자기 떨어졌다라는 얘기 뭐예요? 즉 우리들 사이에 갑자기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썰렁해졌다 이런 얘기죠. 어떤 침묵? which이야 수식부한 침묵이에요. I somehow 어쩐지 expect to be unbroken. 깨어지지 않을 거라고 기대되는 침묵이에요. 즉 좀처럼 깨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침묵이 우리들 사이에 갑자기 흘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which의 선행사를 silence로 잡아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또 나오지요. 그 밑으로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In the year 1835 끊습니다. There was born in Scotland 끊습니다. A poor little boy who was to become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In the year 1835 1835년에 There was born in Scotland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여러분 was born, 태어난 게 되어가 태어난 거예요? 아니죠. 그럼 이 was born에 대한 주어는 되어가 지금 Y짓긴 하지만 실제 주어는 그게 아닙니다. 어디에 주어가 뒤로 돌아간 거예요? A poor little boy가 태어난 거죠. 가난한 어린 소년이 태어난 거예요. 어떤 소년이에요? Who was to become one of the world's great men.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한 어린 가난한 소년이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다. His name was Andrew Carnegie. 그의 이름이 앤드루 카네기였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잘 보셔야 될 게 There was born. was born에 대한 주어 자리에 지금 되어가 있지만 실제 주어는 되어가 아니라 a poor little boy가 주어죠. 근데 그 주어를 왜 뒤로 뺐습니까? a poor little boy가 who이야라는 관계사 수식부를 동반함으로써 주어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관계사 플러스 그 앞에 선행사까지 뒤로 몽땅 빼버린 경우죠. 그리고 그 주어 자리에는 허전하니까 유도부사 대어를 채워넣어서 만든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후치 문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또 다른 예문이 하나 있죠. I have encountered nothing. 이거에 대한 것은요,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루질 못하고요. 나중에 인터넷에서 보충 강의용으로 저희가 또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질문을 해놓고 여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그 문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I have encountered nothing on Apollo 15 or in this age of space and science 끊습니다. That dilutes my faith in God에서 이때 that 다음에 dilute 희박하게 하다 라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이때 that은 주격 관계사예요. 그럼 이때 that의 선행사가 뭘까를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that의 선행사가 그 앞에 있는 space and science일까? 아니면 다른 거일까? 이거에 따라서 뜻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미리 좀 스스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